자, 오늘은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를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육사라는 시는 굉장히 특징이 좀 있는 시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육사는 일제강점기에 활동을 했던 시인인데요. 일제강점기 그 중에서도 1940년대에 활동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특징이냐라고 하면은 1940년대는 이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한마디로 일본이 미국을 겁도 없이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 태평양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엄청 화가 많이 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을 포함한 이런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일본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거세지던 시기였고, 그러는 한편 일본은 겁없이 쳐놓고 사실상 수습할 그런 방법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반대 국가들에 대해서 일본이 굉장히 몰리고 있던 때가 1940년대라는 거야. 그래서 일본은 되게 몰리고 몰리니까 이제 막 그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사람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중국에서도 빡빡 긁어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빡빡 긁어와서 그 당시를 우리가 이제 역사책에서는 병참 기지화 정책 막 이런 말 하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중국 땅과 우리나라 땅을 거의 하나의 어떤 기지처럼 만들어서 그 나라들의 대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은 아무래도 밀리고 있던 상황이고 굉장히 많이 부족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는 한편 즉 일본이 그렇게 자기들이 부족하니까 빡빡 우리나라를 굉장히 탄압을 하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탄압이 이전보다도 훨씬 거셌던 게 1940년대예요. 근데 그런 시기에 이육사가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깡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새 그 비가 깡이라는 노래 불러서 난리 났었잖아. 사실 그 깡은 비가 부를 게 아니라 이육사가 불렀어야 되는 거죠. 즉 이육사는 굉장히 저항적인 면모를 가지고 일본에 저항하고 굉장히 거세게 비판하는 시를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도 눈치 보지 않고 굉장히 신랄하고 엄청 강한 모먼트로 비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육사의 가장 큰 특징이 1940년대에 저항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강인하고 거센 남성적인 어조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육사를 보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예요. 절정은. 자, 우리가 절정이라는 거는 뭐 단풍이 절정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무언가의 일이 클라이맥스, 즉 어떤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를 보통 절정이라고 하잖아요. 과연 이 시에서는 무엇이 절정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자, 내용을 한번 봤더니요.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거라 나와 있죠. 자, 근데 친구들이 선생님 계절이 어떻게 매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글자 하나만 넣으면 좀 말이 될걸요? 매서운 계절의 채찍. 아, 우리 매서운 겨울바람 이런 말 하죠. 즉, 이때의 계절은 겨울인 거야, 겨울. 그리고 이때 맵다라는 거는 매섭다. 즉, 되게 춥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채찍에 갈김을 당하고 있다? 아, 약간 부정적 상황인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쵸? 이런 부정적 상황 속에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게 됐대요. 즉, 내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수동적으로. 그쵸? 뭔가 그냥 내가 자율적으로 온 게 아니라 남에 의해서 어쩌다 보니 오게 됐다라는 거죠. 즉, 이 북방이라는 공간은 화자에게 있어서 내가 원해서 온 공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는 나의 지향점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일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부정적인 상황에 휩쓸려서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 북방으로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2연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이래요. 자, 하늘도 지쳐서 끝날 정도의 고원이라는 건 뭔가 약간 좀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뭔가 다 끝나버린 약간 이런 부정적인 느낌을 또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번엔 고원에 와서
서리빨이 칼날진 그 위에 서 있대요. 굉장히 이런 것도 위태롭죠. 그래서 지금 1연과 2연에서는 뭔가 부정적인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그럴 때 북방이라는 공간은 어떤 내가 봐봐요 여러분. 이거 친구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우리나라 한반도가 있어요. 여기가 남한이고 여기가 북한이죠. 그랬을 때 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려면 똑바로 걸어가야 돼요? 아니면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잘 봐. 앞으로 똑바로 걸어가야지 북한에 갈 수 있어? 아니면 어딘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그치. 이걸 친구들이 계속 착각을 하는 게 얘는 여러분 똑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평이잖아, 수평. 북쪽을 가는 건 수평적인 어떤 내가 갈 수 있는 마지막 지점까지 갔다라는 거지. 고어는 그럼 높이 올라가는 거니까 수직적인 극한에 해당하겠죠. 아무튼 지금 1연과 2연은 화자가 어떤 극한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걸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3연을 봤더니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아, 이게 바로 진짜 절정인 거죠. 더 이상 내가 물러갈 곳이 전혀 없다는 거야. 봐봐. 지금 보면요. 1연과 2연과 3연이 있는데요. 1연과 2연은 수평적 극한, 수직적 극한이어서 약간 동등해요. 그쵸? 얘네는 누가 더 힘들다, 안 힘들다를 좀 따지기가 어려운 관계여서 동등한데 지금 세 번째는 더 큰 지금 고난에 닥쳤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절정에 다다랐고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러매 그렇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눈 감아 생각을 좀 해볼 거래요. 어떻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성찰해 보겠대. 자, 뭘? 겨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겨울은 앞서서 매운 계절로 형상화가 됐잖아요. 겨울은 이꼴 매운 계절이었는데 이런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여러분 우리 무지개는 보통 시에서 긍정적 소재로 많이 쓰이죠. 뭔가 희망 이런 거. 자, 근데 강철로 됐다라는 거는 뭔가 되게 단단한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강철로 됐다? 이건 되게 단단해. 근데 무지개는 되게 희미해. 그치.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희미함이다. 뭔가 말이 성립이 안 되네. 역설이라고 본다는 거죠. 혹은 이렇게도 돼요. 겨울이라는 게 분명 이 작품에서 부정적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무지개는 동그라미니까 이것도 역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지금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역설법을 사용해서 화자는 이러한 고난에 굴하지 않고 뭔가 어떤 희망을 가져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쌤이 늘 하는 말 중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동그라미, 즉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적 자세라는 거예요. 현실 극복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해주세요. 자, 주구장창 힘들다는 얘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서 의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의 분위기가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상이 전환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4연을 들어오면서 시상이 전환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연을 기, 2연을 승, 3연을 전, 4연을 결이라고 놓으면은 이 작품은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4단 구성. 그래서 이 작품은 내가 이제 어떤 좀 타율적이고 힘든 고난과 시련에 이제 휩쓸려서 어떤 극한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맞이한 정점. 근데 나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성찰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져보겠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시 하나를 정리를 했어요.